네, 오늘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가져왔었던 캘리브레이션 방식들은 다 타겟 기반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타겟이 없이 하는 타겟 리스 캘리브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2021년도 RAL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논문 순서는 먼저 간단한 요약하고 그리고 어떤 백그라운드적인 내용 그리고 논문 내용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리스, 그러니까 타겟 없이 라이다와 카메라의 익스트리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논문이고, 저자가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은 자신들은 뎁스 컨티뉴어스 엣지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의 특징을 이제 사용을 했다. 그렇고 실내나 실외 모두에 동작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 당시에 이제 그 라이다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개가 많이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스피닝 라이다와 핫한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모두 다 잘 동작한다라고 컨트리뷰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저자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은 이 저자분은 홍콩대의 마르스 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관심 분야는 라이다 슬램하고 센서 퓨전을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연구실의 좀 특징적인 거는 그 슬램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는 패스트 리오나 패스트 시리즈를 다 이제 만든 곳이고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 이제 출판된 논문들을 보면은 다 RAL, 이크라, TRO 같은 것에만 내고 있어서 이쪽에 정말 강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한 장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센서가 고유한 좌표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라이다랑 카메라를 같이 쓰는 태스크를 하고 싶다면은 예를 들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색을 넣는다는 등의 행동들을 하고 싶으면은 이게 내가 데이터를 얻어서 곧바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 같은 거를 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센서의 이 좌표계 간에 위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위치 관계를 찾지 못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왼쪽 그림처럼 약간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익스트리지 캘리브레이션을 잘 수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랑 색깔이 정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이제 먼저 연구가 되어 왔었던 거는 타겟 기반 방식인데 타겟 기반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계속 소개해드렸던 이런 체커보드 같은 타겟을 사용하는 거고 이런 타겟을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명시적인 특징들 이 체커보드의 모서리점이라던가 체커보드의 엣지 혹은 체커보드의 법선 벡터 그리고 체커 패턴을 통해서 카메라가 법선 벡터라던가 이런 그 라이다와 대응될 수 있는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커보드가 많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저자가 생각하는 타겟 기반 방식 그러니까 체커보드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식의 한계점은 사실 타겟을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은 이제 길어봤자 6m나 5m 내외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어진 특징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라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특징들도 가져오게 되는데 가까이에서 얻은 특징들로만 매칭을 하게 되면 막상 실제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얻은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정합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타겟 기반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역시 타겟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체커보드를 미리 만들어 놔야지만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그대로 극복을 하고자 한 게 정반대의 타겟 없이 타겟 리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타겟 기반이 좋았던 거는 특징을 내가 되게 잘 추출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저자는 타겟 리스 방법은 에서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특징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선행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은 크게 먼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내가 2D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랑 정합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라이다가 얻은 인텐시티 값을 2D 맵으로 바꿔가지고 그 두 개 사이에 히스토그램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약간 좀 떴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것을 바로 매칭하는 것보다 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나 아니면 라이다는 인텐시티 이미지나 아니면 뎁스맵에서 엣지를 추출해가지고 엣지를 매칭하는 방식들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의 한계점이라면은 만약에 이렇게 라이다와 카메라가 앞에 전방에 있는 물체를 같이 배경을 촬영했을 경우에 가림 문제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이 카메라에는 보이거나 라이다에는 안 보이고, 라이다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자는 그걸 제로 밸류드라거나 문제라거나 혹은 멀티 밸류드 문제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D에서 그러니까 2D로 프로젝션 해가지고 특징을 찾는 것보다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바로 특징을 찾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3D 상에서 뎁스 디스컨티뉴어스 엣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이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연속되게 스캔할 때 내가 설정한 인계값보다 연속된 깊이가 더 크게 되면은 거기는 엣지다라고 이제 엣지다라고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는 엣지다라고 명의를 선택을 하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고, 예전에 제가 뎁지넷이라고 해서 이 뎁스 디스컨티뉴어스 엣지를 가지고 라이다와 카메라를 매칭하는 러닝 베이스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용되고 있고 여전히 계속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뎁스 디스컨티뉴어스 엣지의 어떤 한계점을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블리딩 포인트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저자가 이제 이번에 명시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레이저가 전방에 있는 물체에 레이저 빔을 쐈을 때 가장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빛이 사방으로 튀겠죠. 그리고 그 튄 레이저 펄스가 뒤에 배경하고 맞고 들어오는 레이저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연속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저기 타겟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상을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연 물체를 그대로 스캔해야 되는 경우에는 뎁스 디스컨티뉴어스 엣지로 추출하게 될 경우에는 엣지가 명확하게 안 찾아진다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뎁스 디스컨티뉴어스 엣지 때문에 오히려 부정확한 엣지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뎁스 디스컨티뉴어스 엣지, 그러니까 같은 물체 내에서 경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물체 내에 있는 라이다의 그 선을 찾자라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저자는 또 고려해야 될 점은, 이게 자연에서 들어오는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효율성도 다 고려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선택한 거는 인풋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화합니다. 복셀화를 해서 그 개별의 복셀 안에 있는 모든 플레인을 다 란삭을 통해서 찾고, 그 찾아진 평면들을 다 이어 붙입니다. 이어 붙여서 만약에 평면들 간의 그 값이 내가 설정한 30도와 150도 사이 각이라면은 거기는 연속된 엣지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화하고 난 다음에 복셀 내부에 있는 평면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연속된 선을 찾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다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엣지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이미지 엣지는 예전에 사용했었던 다른 방법들처럼 캐니 엣지로 엣지를 찾고, 이 캐니 엣지로 찾아진 엣지와 라이다 엣지와의 이 매칭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프레임워크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2D, 3D를 엣지를 매칭을 해야 될 건데, 먼저 그러면은 그 3D 상에서 찾아진 그 교점, 그러니까 뎁스 컨티뉴어스 엣지들은 사실은 3D 포인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 3D 포인트를 일단 2D로 내려서 2D로 투영을 해서 매칭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투영 과정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하고 카메라 프로젝션을 통해서 피놀 모델을 통해서 다시 카메라 이미지 플레인으로 포인트를 투영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디스토션 파라미터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 선택한 엣지 포인트가 카메라에 어디로 투영되는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라이다의 처리였었고, 엣지 같은 이미지 상에서의 엣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니 엣지니까 다 그냥 픽셀 덩어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클러스터화를 진행해서 엣지들이 어떻게 클러스터되어 있는지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저자는 그 엣지, 그러니까 이 개개인의 QI들이 하나의 픽셀 직선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직선들을 내가 지금은 픽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자는 이 이미지 상에 있는
픽셀들의 직선에 법선 벡터를 찾는데 이게 명시는 PCA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저자가 제시한 식을 보면은 PCA랑 마찬가지로 픽셀들의 평균점을 찾고 그 점과 나머지 분포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벡터를 이제 아이젠 디컴포지션으로 찾겠다. 그래서 아이젠 밸류가 가장 작을 때에 아이젠 벡터를 그 법선 벡터로 선택을 해서 내가 찾은 엣지들의 어떤 직선의 공식을, 직선의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 당연히 투영된 포인트와의 이제 매칭을 했을 때 리지듀얼 값을 줄여야 되는 건데 내가 초기 값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이다에서 투영하는 직선하고 이미지에서 가지고 있는 직선이 어떤 게 매칭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아까 찾았었던 법선 벡터랑 내가 3D상에서 찾았던 직선의 그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같이 투영을 했을 때 오소고널리티가 직교가 되면은 같은 직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직선들끼리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고려해 준 거는 저자가 이제 최적화를 할 때 카메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와 라이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다 고려해서 투영을 했을 때 이제 리지듀얼을 줄인다는 것인데 카메라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라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5번째 픽셀이라고 하면은 얘가 5.3도 5번째 픽셀이고 5.4도 사실 5번째 픽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표준 편차로 노이즈를 더해 주어서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점이 카메라 노이즈에 대한 내용이고 라이다 노이즈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만약에 라이다가 어떤 평면을 빛으로 쐈을 때 내가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로 법선 벡터를 측정하게 되면은 법선 벡터 아니라 방향 벡터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게 진짜 방향 벡터냐라고 했을 때 진짜 방향 벡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평면에 맞았을 때 포인트가 튕기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포인트 클라우드로 방향 벡터를 찾는 거는 그것이 에러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튕겨졌기 때문에 뎁스에서도 역시 에러가 있다. 그래서 그 에러를 잡기 위해서 내가 쏜 방향 벡터에 특정 노이즈를 더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방향 벡터를 보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PGT가 실제 GT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방향 벡터랑 DP 값을 보정했을 때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단 GT라고 설정을 하고 저자는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니셜 밸류가 그러니까 이니셜 익스트린직 파라미터가 좋아야지만이 매칭이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엣지들이 사방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칭되는 엣지들이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최적화가 잘 되는 거라서 저자가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 러프한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진행한다라고 하고 그때 러프한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percentage of edge correspondence라고 하는 값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투영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움직이는 방식은 그리드 서치 방법으로 움직이고 트랜슬레이션도 해주면서 로테이션도 같이 해줬을 때 이 PC 값이 가장 높아지는 값을 찾게 됩니다. 이 PC 값은 내가 라이다에서 찾은 엣지 개수랑 이미지에서 찾은 엣지 개수가 얼마나 매칭되는지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저자는 시뮬레이션에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오로지 리얼월드에서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프레임워크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아웃도어랑 인도어 여러 씬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타겟 방법들과의 비교에서도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크게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사용한 센서 시스템은 이제 왼쪽의 것이 인텔 D435랑 리복스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게 그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산업용 카메라에다가 오이스터사의 이제 64채널짜리 스피닝 라이다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복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많이 얻어야 되고 신 전체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초라는 되게 다소 긴 타겟 기반과 비교해 본다면 좀 긴 시간 동안 포인트 클라우드를 누적을 해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이런 6개의 씬에 대해서 얻어진 카메라 이미지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캘리브레이션 매칭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초기 파라미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자는 이 시스템을 이제 CAD로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파라미터에다가 이렇게 6개의 값에다가 이제 어떤 랜덤한 베리어블을 주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씬에 대해서 20개의 이니셜 파라미터를 줬을 때 결과값을 이제 추려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C 값,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제안하는 러프한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정말로 엣지들이 라이다랑 카메라랑 많이 붙어지는가 했었을 때 하기 전에는 70%에 머물렀었던 엣지 매칭률이 러프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80% 이상으로 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흔히 사용되는 코스트 방식은 아니고 저자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낮을수록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든 씬들에 대해서 다 줄어드는 값이고, 여기는 얼씬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씬을 동시에 넣었을 때 캘리브레이션 된 결과값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저자가 또 말하는 거는 이 모든 방식들을 다 진행했을 때 1분 내로 일단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GT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20개의 캘리브레이션 값을 넣었을 때 얼마나 그 변동폭이 적냐 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얻어진 값이 다들 대략 한 1도 내외로, 그래서 저자는 여러 가지 이니셜 밸류를 집어넣어줘도 다 결과가 잘 반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미지에다 리프레션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초기 값으로는 이렇게 잘 안 맞는 거를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매칭이 잘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6개의 값들이 다 크게 변동됨이 없기 때문에 6개에서 얻어진 캘리브레이션 값을 일단 GT로 사용을 하고 각각의 값들이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를 나타냈는데, 네, 그랬을 때 그 각각 씬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로테이션 에러는 0.7도 정도로 나오고 트랜슬레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5cm 내외 정도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다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교 실험 같은 경우에는 타겟 리스랑 비교 안 하고 타겟 방법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저자가 자신들이 타겟 리스 방식이지만은 타겟 방법하고 비교할 만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타겟 방법들하고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은 아니고 아카이브에만 올라가져 있고, 그렇다고 이상한 논문은 아닌 게 이게 2023년도에는 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그 마찬가지로 체커보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체커보드의 인텐시티를 사용해서 그 각각의 체커보드의 그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소타 모델로 당시에는 여겨졌기 때문에 여겨졌고, 그때 당시에는 매트랩의 툴박스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차이는 위에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주력으로 해서 만든 모델이고 밑에는 스피딩 라이다가 기준이기 때문에 센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게 타겟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GT가 없기 때문에 일단 리프로젝션 된 결과를, 리프로젝션이 아니고 포인트 클라우드에 색을 입혀가지고 마찬가지 정성적인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래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ACSC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타겟 포즈에 대해서 4초 동안 촬영을 한다라고 하고, 아까 저자는 20초를 누적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4초 동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이 충분히 스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씬의 멀티 씬에 대해서 결과를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방법 같은 경우에는 36개 다소 많은 타겟 방법과 같이 비교를 하되 이번에는 20초 동안 포인트 클라우드를 누적을 해서 매칭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타겟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제시하는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